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도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3,030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7명 늘었는데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관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용산구에선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 종로구는 일본에 다녀온 뒤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서울에서 총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80대 여성으로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기숙사 등 생활 영역 5곳에 방역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기념식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해 대면 접촉을 줄이고 특히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이 원칙이고 전시장은 밀집되지 않도록 작품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고 통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을 줄이는 등 곧바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 찜질방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노래방에선 사용 전 룸을 소독하게 하고 공연장에선 악수, 포옹 등 신체 접촉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1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추가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전남 한평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한 12명의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발 감염이어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나온 확진자 6명 중에 요양시설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에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5명이 나온 일곡중앙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60대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보건소는 어제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교회 마당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해 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8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광주 지역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됐고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들이 전남 강진의료원으로 입원했는데요. 광주 지역의 병상 64개 가운데 95% 이상이 배정되면서 처음으로 광주 밖 지역으로 환자가 이송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지역 감염의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보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대전에서는 모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그제와 어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나왔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여성의 남편과 자녀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충남 공주에서도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재은 기자, 그 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대전 정림동의 한 의원에서 발생했었죠. 오늘 추가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60대 여성 입원 환자와 30대 여성 실습생, 30대 여성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원 직원과 최근 입퇴원 환자 가운데 5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요. 확진자 3명을 제외한 의원 원장과 환자 등 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해당 의원을 다녀간 외래 환자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의원에서 맨 처음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과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인 20대 아들도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들인 사회복무요원이 며칠에 걸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 관저동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도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제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가족이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전체 225명에 대해 검체 채취에 나섰는데요. 이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와 의원에서 상담 업무를 맡은 40대 여성 확진자가 다녀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대전 만년동에 사는 60대 여성의 남편과 30대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공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수원에 사는 확진자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신규 환자 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56,566명 증가해서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간 이날 최소 16개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평균 1일 신규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CNN 방송은 최소 36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직전 일주일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정규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처음으로 1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혀보면요,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는 63명이 늘어서요. 예. 지금까지 13,030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서요. 28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도 조금 늘어서 936명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63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요. 국내 발생이 36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이 국내 발생에 한정해서 이 36명의 지역별 발생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광주 8명, 그리고 서울 6명, 대전 3명, 충북 2명, 대구, 경북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광주에 집중되는 양상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해외 유입도 이제 27명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이제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신규 확진자 연령별로 보면요. 19살 이하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한 8%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학교 방역과 맞물려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 지역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 이제 60대 이상 확진자도 늘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제 기준 34명이 중증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인공호흡기나 이 에크모, 인공심폐기 같은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의 숫자도 21명인 상황입니다. 네. 또 이렇게 위중한 분들만 봤을 때 67%가 70대 이상 고령층 환자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방역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휴대전화 통화 에티켓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전화 통화는 밖에 나가서 하고 실내에서는 통화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적이겠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마스크를 벗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좀 벗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휴대폰 통화를 할 때요,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뭔가 말할 때 이 마스크가 있으면 좀 더 답답하게 답답하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감염 사례를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 대전에 있던 방문 판매자분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당시 한 고등학생과 다른 2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확진된 이 사례를 봤더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확진자 한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휴대폰 통화를 한 점을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침방울을 갖다가 그 실내 공간을 확산을 시켰던 비말 거죠. 퍼질 확률이 높겠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특히 밀폐된 공간, 또 식당이나 아니면 뭐 KTX 같은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가능한 마스크를 벗지 않고 통화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런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이 생활할 때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스크를 잘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워지니까 이게 쓴 건지 걸친 건지 모르게
엉성하게 쓴 분들이 많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쓸 때 코만 내놓고 쓰신 분들도 예. 있고 아예 턱에다가 걸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는 사실 쓰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코까지 코랑 입을 꼭 가리셔야지 이 침방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니까 또 마스크 표면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손으로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표면에 이 마스크 표면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묻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손으로 또 다시 뭐 마스크를 입이나 벗은 다음에 눈을 만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이 입이나 코나 눈을 만질 수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코랑 입을 잘 막아주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손 씻기를 갖다 병행해야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면은 이것은 곧 우리가 의료 체계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경고일 텐데 예전에도 2, 3월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입니다. 하지만 2단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900명까지 나왔던 2월, 3월에 이 병상이 가득 차서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당시 입원 전에 사망한 분이요, 총 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입원 전에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구 경북 지역 이후에 지금 큰 유행이 없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역의 목표는 인명 피해 최소화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처럼요, 이 고도화된 이 전문 인력과 장비들이 있는 시설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송체계, 정말 위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환자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거리두기를 잘 해서요,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유냐면요. 왜냐하면 이 확진자 중에서 한 5% 비율로 중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신규 확진자 이 분모를 좀 줄여야 중환자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의 브리핑 현장 연결된 것 같은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7월 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총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27명까지 포함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3,030명입니다. 신규로 격리 해제자는 52명으로 현재 93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조의의 말씀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4명은 헬스장 감염 확진자의 지인 및 가족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역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주영광교회 관련해서 교인의 직장 동료인 양지 SLC 물류센터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24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에 교직원 그리고 학생 등 총 1,56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해서 대전 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인 더 좋은 의원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광륵사와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61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환자들은 CCC 아가페 실버센터의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 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
일곡 중앙교회 관련해서 6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신규 6명의 확진 환자 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광륵사 기존 집단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 예배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전수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7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입 국가는 미주가 3명, 유럽이 4명, 그리고 아시아가 21명인데 이 중에 카자흐스탄이 12명, 파키스탄이 3명입니다. 검역과 관련해서 7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에서 154척의 선박이 입항하였고 이 중에 70%인 108척에 대해서 승선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월요일부터는 7월 6일부터는 승선한 선원 중에 교대 또는 외출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총 273명의 완치자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 공여 실적은 10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올립니다.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7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4개 병원의 19명의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신청이 접수되어 19명 모두에게 공급이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말을 맞아서 특별히 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또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불효불급한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모임은 연기하시거나 취소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되 식사 전에 반드시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식당을 입장할 때 그리고 식사 전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되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침방울 등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을 비롯한 실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을 맞아 종교 행사 또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K방역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예산 1916억 원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R&D 예산 1916억 원은 방역 장비, 진단기기의 국산화 고도화는 물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항체 및 혈장 치료제, 또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기업 임상시험의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의 개발을 지금 고대하고 있고 그러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며 또 백신의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까지는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 대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중부권을 거쳐서 광주, 대구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방역당국 등이 모든 능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와 격리 그리고 추적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증 그리고 무증상 시기에도 전염력이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교활한 특성 때문에 깜깜이 감염까지 막고 그리고 규모를 줄이는 길은 오로지 거리 두기를 근간으로 하는 대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쟁점은 거리 두기의 정도 그리고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각국의 방역 당국의 손에 쥐어진 선택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이 각자는 물론 각 단체나 시설, 장소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개신교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나서셔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 부흥회 행사의 취소나 연기를 권고해 주셨고 축소된 행사에서도 숙박이나 음식물 제공을 피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고위험군이 참석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의 종사자, 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필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분들의 앞장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고자 대규모 집회 연기를 발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서 큰 마음으로 결정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근 회사와 기관 등 그동안 미뤄왔던 워크숍이라든지 수련회, 교육 훈련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시려는 순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모임은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을 하실 때부터 무증상 환자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시고 추가 감염이 없게 한다는 목표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모임 자체는 되도록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이 불참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려를 확인하셔야 되고 워크샵 등의 모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단체 식사나 음료를 제공할 때에도 침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되겠고 식사 중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함께 노력하는 주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방역대책본부는 중요하게도 이 모든 종류의 모임은 이 코로나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들, 현황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 헬스장 관련해서도 4명이 또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총 25명이라고 밝혔고요. 예. 또 경기도에 있는 주 영광교회 관련해서도 또 양지 SLC 물류센터 직원 1명이 또 추가가 확진돼서 총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좀 희소식은 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나왔던 곳에서 1,56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대전에 있는 서구 더 좋은 의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광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추가돼서 61명이 지금까지 누적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모든 종류의 모임은 이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역 지침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주 또 일곡 중앙교회 관련해서도 6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고요. 예. 또 이 아울러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이 렘데시비르가 있는데 지금 19명의 중증 환자에게 지금 모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뉴스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확보를 해놔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이 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괜찮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렘데시비를 쓸 수 있는 중증 이상의 환자 수가 일단 소수고요. 이 소수인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가 이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7월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고 8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그 유행 규모가 올가을에는 더 큰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유행 규모는 전초전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종식이 어렵다. 예.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장기전에 대비해서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가 또 줄어드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 단계별 거리두기와 이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있겠지만요. 세계적인 이 대유행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역 조치를 하는데도요. 여름철에도 이 정도 유행이라면 가을, 겨울철엔 더 유행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실제로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또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기온 변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추워지니까 네. 실내 생활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실내에 분석입니다. 모이는 인원수가 더 많아지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무엇보다 지금 가을, 겨울로 진입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또 이 남미 지역이나 남반구 쪽에서 보면은 네. 이 지역들의 유행 양상이 계속 확산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이 가을, 겨울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실은 이러한데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런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한국 리서치에서 시행한 이 코로나19 인식 조사에 따르면요. 네. 약 70%의 응답자가 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면에 이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선 13% 정도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결국엔 이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는 자신의 일로 여겨지기보다는 남의 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칫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방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요. 따라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내 문제로 인식하고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예외 없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계를 생각하고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광식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 대화를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북미 관계의 현실태를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상은 또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갖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